안녕하세요. 자, 제가 근래에 영상을 안 올렸는데요. 저도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룰까 하다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아무래도 수익 인증이 같이 포함되는 게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동안 매매한 거는 제가 다 기본 영상에 올려놓은 것 위주로 저도 매매를 해서 새롭게 다룰 내용은 없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타를 해도 움직임이 지금 변동성이 좋지 않았고 딱히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기술이 있어도 이 선물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잘 번 돈을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저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헷갈릴 땐 관망하는 게 실력이다. 그러니까 저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구간들은 집중해서 저도 매매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럴 수만은 없어요. 지금처럼 관점이 애매하거나 저한테도 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이제 큰 방향을 먹으려고 계속 포지션을 잡으려는 것보다 차라리 큰 방향이 좀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올랐을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사이 구간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은 횡보를 해도 봉 하나하나 움직임이 커서 단타하기 좋거든요. 그 구간을 기다리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캔들을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차트를 조금 더 연구해서 이렇게 방향이 터지고 났을 때 이제 변동성이 좋은 장이 시작되면 그때 그동안 못 번 걸 한 번에 벌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도 벌 수 있고 이틀 만에도 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못 번 수익을요. 자, 두 번째 이제 매매를 할 때 특히나 그 관점 공유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뭐 간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절한 돈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복구 심리가 작용하면 내가 보는 만큼, 어, 보이는 만큼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매매로, 뭐, 매매로 난 손실을 내가 매매로 복구해야겠다?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난 실력도 없는데 매매를 해서 내가 매매로 난 손실 또는 아니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나락으로 빠집니다. 돈이 크지 않아도 딱 여유 자금으로만 매매를 하셨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그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차면 찰수록 이 나누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5번에, 그러니까 처음엔 10번 나눠서 내가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100만 원씩 10번 시도할 수 있게끔 시드를 나누고 또 거기서도 이제 분할 매매를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내가 실력이 좀 찼어. 그러면 시드를 그땐 200만 원 쓰고, 내 실력이 더 올랐네. 그러면 300만 원 쓰고. 하지만 내 여유 자금 전체를 쓰는 것보다 뒤에 준비된 여유 시드가 있으면 매매를 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시장이란 게 항상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뒤에 여유 시드가 있으면 청산을 당했을 때 다시 재도전을 해서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여기서는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자리가 보이면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 관리를 하고 오히려 약 손절이나 아니면은 익절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사용할 시드는 꼭 분할로 여유 자금 중에서도 분할로 나누고 뒤에 남겨둬라. 자, 만약에 단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시드를 쓰잖아요. 제가 고정 시드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자, 단타를 할 때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진입을 했는데 뭐 한 10% 손절이 났어요. 그럼 90만 원이잖아요. 저는 이럴 때 뒤에 있는 시드를,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현물 지갑하고 선물 지갑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선물 지갑에는 저는 단타는 5천 테더 쓰니까요. 5천 테더만 넣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시드는 현물 지갑에 현물 지갑에 넣어놨다가 내가 100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났어. 그래서 90만 원의 시드가 됐으면 다시 현물 지갑에 있는 남은 시드를 추가로 넣으세요. 저는 거의 매 자리마다 좀 같은 시드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한 번에 100% 들어갈 때 있고 반 들어갈 때 있고 한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들어가서 이 100만 원이 풀시드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을 들어가서 10만 원을 손해 봤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90만 원인데 여기에 현물 지갑에서 10만 원을 더해요. 그럼 다시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입할 자리는 여기 자리가 좀 애매해. 1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렇게 자리마다 내가 자리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매매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인데 초보자분들이 결국 이 매매라는 거는 다 나중에는 기술을 익히고 나면 이 리스크 관리는 솔직히 사람 성향마다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본인만의 그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만들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레버리지와 시드 분할은 실력과 비례하고 진입 자리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 지난 라이브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기계처럼 매매해야 된다, 뭐 칼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절 중요한데요. 손절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냥 몇 퍼센트 잃었다고 그러니까 진입할 때 무조건 뭐 15% 손절 라인 걸고 뭐 익절은 뭐 20% 30% 걸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 항상 내가 진입하는 자리는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건데 그 원유띠나 뭐 좀 유명한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봐도 손절은 좀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최근에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느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 지금 보면은 이 자리 있잖아요. 제가 이때 이거 한 거의 일주일 전입니다. 요때 요쯤에서 첫 숏을 들어갔어요. 28K 초반에서 그 뒤에 거의 뭐 한 800불 정도 물렸죠. 이거를 결국은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보면 15배밖에 안 썼잖아요. 자, 부계정인데 이 코드 보면 부계정인데 원래 5천 테더인데 이때 1만 테더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 캔들 보고서 이제 오르더라도 좀 가격이 내려오겠구나 했는데 제 예상치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도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길 넘기면 손절을 해야겠다. 이 양봉 도지 캔들 요 고점을 넘기면 손절을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 28.8을 다시 확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 한 번 눌림이 올지 그 기준을 정하기 되게 애매했던 자리였거든요. 어차피 레버리지도 조금 적게 들어갔으니까 차라리 손절하지 말고 운영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5천 테더를 더 써서 굳이 청산당할 위험이 없는데도 왜 5천 테더를 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췄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때 당시에 4시간 봉에 단기 상승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이란 건요. 습성 자체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가도 결국에는 하방 이탈로, 그러니까 하락으로 끝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가격이 좀 더 오르더라도 결국은 내가 청산당할 만큼 오르지 않으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추가 매수로 평단을 조금만 올려도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손절보다는 운영 쪽으로 선택을 했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상승 채널에 상단부 있잖아요. 상단부에 딱 맞고 떨어진 이 시점에 제가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홀딩하는 근거는 이쪽 구간에 이제 상승 채널이 딱 깨지는 순간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욕심을 많이 내려놔서 많게도 들어간 거 치고는 한 13%밖에 수익을 못 냈죠. 근데 물렸을 때는 거의 30몇 프로 이상 물렸었으니까요. 저렇게 수익으로 끝낸 게 참 다행인 일이긴 한데, 여기서도 내가 홀딩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물렸는데 손절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근거가 이 상승 채널이 있습니다. 상승 채널의 끝은 결국 하방 돌파로 끝난다.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전 더 오를 것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 포지션을 운영할 때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요. 매매, 이 트레이딩은 단순하게 롱숏을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진입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걸 손절로 운영을 할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렀을 때 그냥 손절하고 끝낼지 아니면은 포지션을 운영을 할지. 운영을 하려면은 일단 레버리지가 높으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가 세면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청산 금액만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는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물량도 좀 줄여서 하고, 손절 기준을 잡고 단타 매매를 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레버리지를 좀 더 쓰고 물량을 좀 더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했으니까 제 생각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버텨서 결국 수익으로 끝낸 거죠. 자, 이런 거는 정말 자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경험치가 쌓여야 합니다. 제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관점은 제가 남겨드려요. 근데 결국에는 이 관점도 제 머릿속에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무작정 따라해서는 여기서 홀딩 못하고 불안해서 그냥 손절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비록 제가 기술적인 뭐 캔들 모양 그런 걸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시드를 분할하는 법, 리스크 관리하는 법,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려도 손절 없이 운영하는 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다들 실력이 오르셨을 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생각해서 좀 며칠 고민하다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법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뷰가 있는데 저도 지금 애매해서 포지션 다 비웠어요. 조금 전에 비트 포지션을 그냥 비웠고, 어, 저는 지금 이 수렴 구간이 끝나고 방향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엄청 길고 지루한데 결국 이 다음에는 변동성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동안 못 본 거를 한 번에 다 쓸어 담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 좀 지루한 움직임 끝나고 나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한 다음에 기술적인 또 영상으로 수익 인증 더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